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금요일에 다스베이다에서 최백은 우희종 교수를 모시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비례정당 창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스베이다 방송 후에 5개 지역 시도당을 목표로 당원을 모집하던 시민을 위하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5개가 아니라 전국 11개 도시에 시도당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미통당의 비례의석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뜻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너무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기다 보니까 이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답안이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합류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면 됩니다. 선거제도가 복잡해졌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올라갈 경우에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선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역구와 비례 후보를 함께 낼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유권자의 현명한 투표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비례연합으로 들어와서 45%의 정당 득표율을 얻는다면 비례의석 23개, 지역구 의석 130개로 민주당과 비례연합이 153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통당과 국민의당이 반문재인을 외치면서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들먹인 대가를 톡톡히 치러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외부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시민 비례 정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주당이 시민 비례 정당에 참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당이 비슷한 기간에 생겨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정당 중에 민주당이 함께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크게 2가지 갈래로 비례 의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기존의 정당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녹색당의 비례 후보들을 내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플랫폼 정당이 있습니다. 최백은 교수와 우희종 교수, 그리고 조국 수호를 위해 서초동에 200만 촛불을 모아냈던 개국본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정당도 준비 중입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원로들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모임, 그리고 미래당이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입니다. 시민을 위하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당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곳에서 비례 후보를 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러 정당들을 참여시키되 비례 후보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겠다고 밝힌 열린민주당입니다.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축이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해주는 플랫폼 정당이냐, 함께 참여해서 후보를 세워내는 비례 정당이냐 하는 건데요.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는 민주연구원에서는 지난달 24일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례연합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통당은 25석, 민주당은 6석에서 7석의 의석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촛불 세력이 비례 후보를 단일화해서 적폐 세력의 탄핵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연합 민주당에 참여할 것인가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나면 위에 말씀드린 세 정당 가운데 하나의 손을 잡고 민주당은 총선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 셋 중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그 하나로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을 민주당 130석, 미통당 110석으로 고정할 경우에 만약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민주당 안에서 내게 된다면 민주연구원의 지적처럼 67석밖에 얻지 못합니다. 미통당은 25석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비례연합에서 비례 후보를 낼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의석수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이 모두 35%의 정당 득표율을 올릴 경우 18석에서 19석을 각각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이 35%를 얻어도 민주당은 7석, 미통당은 26석의 결과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연합정당에서 내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플러스 11, 미통당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걸 바둑식으로 계산하면 민주당이 18석 이득이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에서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미통당이 35%를 얻는 경우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21개, 미통당이 19개를 가져갑니다. 이게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이 선택하는 정당 중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뭉칠수록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게 이번 총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연합이 40%, 미통당 35%의 정당 득표율을 얻는 경우입니다. 민주연합이 23석, 미통당 18석을 가져갑니다. 민주연합 쪽으로 표가 몰릴수록 민주연합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미통당의 의석수는 줄어듭니다. 민주당의 한 자리가 늘고 미통당의 한 자리가 줄면 2개의 의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주진영이 어설프게 흩어져서 3% 미만의 정당 득표를 받아서 사표를 만들게 되면 그 순간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무조건 모여야 하고 정당들이 서로 뭉치지 못한다면 민주진영의 유권자들이라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만약 연합정당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7석 정도의 의석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수 정당들에게 양보할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통 큰 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미통당의 의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하는데도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의당도 4+1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법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30석의 캡을 씌워서 선거판을 복잡하게 만든 그 법안은 심상정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미통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깨고 선거제도의 의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미통당의 꼼수를 막지 못한다면 그걸 바로잡으려는 시민들 앞에서 원칙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미통당을 꺾고 반드시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문제는 없습니다. 뭉치면 뭉칠수록 강해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